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론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맛배기로 컴퓨터 개론의 저, 시작을 첫 1주차를 해보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몇 가지 단어를 반드시 외워라. 영어로 나오더라도 이 용어는 영어가 아니고 정보통신의 전공 용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용어에 익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차부터는 진도를 조금 더 내어 보겠습니다. 75분으로 전체 구성을 한 것은 1주당 면대면 강의에서는 세 번을 만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파일을 만들면 업로드 시키는 것과 다운로드 시키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타임 브레이크를 넣어서 나누어 놓았으니까 온라인 강좌를 듣는 학생들 개별은 자기의 스피드에 맞추어 가지고 조금 더 듣고 적게 듣고 하여간 일주간에 전달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컨트롤 해가면서 들으면 될 것입니다. 갑자기 스마트 워크라는 단어가 요즘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 떠오르는 시사 용어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와 상관없이 이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 와 워크, 이 얘기가 합성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냥 스마트 워크 한국말로 이렇게 쓰지만 그 안에 구성이 스마트 워크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로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스마트 워크라고 합니다. 면대면 강좌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강좌가 이 스마트 워크의 또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꼭 교육 시스템만이 아니고 이 스마트 워크는 실제 재택근무라는 이 근무 환경에 대하여 개인은 모바일 폰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사이에는 이 일을 지원하는 스마트 워크 센터라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직장 체제를 몇 년 전부터 이 IT 기술자들은 디자인했었습니다. 이 디자인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강좌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요즘 온라인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설교일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급하게 이 사회가 채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안 하던 분야에서도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보면 익숙한 사람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는 컴퓨터 개론으로부터 배우는 저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 새로운 여러분의 전공이 되는 정보통신학의 적절한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보는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워크는 산업 분야에서는 특별히 웹이라는 기본 기술이 반드시 깔려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중간에는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결합된 서포트하는 기술이 반드시 소요되고요. 사회적인 전략인 것을 보면 이 플랫폼 기술과 에코시스템,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은 앞에 에코라고 하는 것은 에콜로지의 약자입니다. 에콜로지, 엔바이로먼트와 다르게 에콜로지라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한 그 개념과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오는 에코와 시스템하고 결합된 용어입니다. 기억합시다. 스마트워크, 이에 따른 에콜로지. 보통 환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공하는 사람들은 에콜로지에서 오는 에코시스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것 또한 외워둡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스마트워크이라는 얘기가 활용되는데, 이 스마트워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안에서 우리의 기술은 8가지의 키워드가 잡힙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소셜 서비스 플랫폼, 여러분 잘 아는 카카오톡, 구글, 구글에서 나오는 트위터, 이런 것들이 스마트 소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불려집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그 다음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 각각이 만들어지는, 지금 컴퓨터 개론이라는 온라인 강좌의 강의를, 김식 교수의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보통 통칭해서 디지털 컨텐츠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는 방법, 이것을 하기 위해서 HTML5라는 또한 메탈 랭귀지, 컴퓨터 랭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7가지의 핵심 기술이 조합되어서 스마트워크라는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설명은 앞으로 계속 강의가 되어 가면서 조금씩 개념을 정리하게 되고, 개념이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하나하나의 실체적인 구현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을 여러분이
습득하게 되면 여러분은 좋은 엔지니어로 성장되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이 필요한 많은 업계에서는 여러분을 뽑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바로 정보통신학과와 컴퓨터과학과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도 A1 웹이라 여기는 앱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라는 뜻입니다. 응용 분야는 웹 기반이다. 그 다음 그 이전에 시작하는 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플리케이션은 정통 소프트웨어 산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통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컴퓨터 과학과라고 하면, 그것이 통신을 이용해서 IT as a 서비스 이 산업으로 성장하고, 이 성장하는 부분이 다시 정통적인 이 소프트웨어 산업과 피드백되어서 정보통신 기술이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의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전부 다를 포함해서 스마트 워크는 시간,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체제가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차 혁명의 정의로 돌아갑시다. 4차 혁명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라는 거대한 동물을 갖다 놓고 맹인이 코를 만지면 파이프와 같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과 같다.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벨트와 같다 라고 보는 것처럼, 4차 혁명이라는 거대한 문화혁명에 대해서 보는 전문가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약간씩 차이 납니다. 이 차이 나는 것들을 각각 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강의에서는 융합 기술이라는 거예요. 각각이 주장하는 것들을 그 주장하는 점을 합한다. 융합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떤 쪽에서는 융합이라고 하지 않고 다학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컨버전스라는, 본래 이 융합이라는 단어는 컨버전스라는 용어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컨버전스 하면 영어같이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컨버전스는 수학에서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두 개의 함수가 한 개의 점을 통해서 모이는 것을 컨버전스, 아마 고등학교 때는 수렴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융합 기술을 기반하는 초연결 사회는 자, 모든 물건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 앞에서 얘기했는 그 기술을 표현하면 이런 세상을 보고 기술을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앞에서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로 글씨를 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사물 인터넷. 또 다른 말로는 IoT로 같은 뜻입니다. 초연결 사회로 발전하려면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 앞에서 오늘 그, 얘기할 때 8가지 기술이 그 중에도 키워드가 됩니다. 4차 혁명 기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이 융합되어 하나의 기술로 나타난다. 융합, 컨버전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스마트홈,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개인 비서. 인공지능 개인 비서는 실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고 대기업에서는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KT에서도 하고 하이닉스에서도 하고 삼성전자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그 스피커 안에 인공지능 기능을 내장시켜 가지고 집에서 말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주는 그런 장비를 인공지능 개인 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노동으로부터 단순 노동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가정용 로봇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금융적인 일을 스마트워크의 환경에서 달성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 핀테크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대충 무슨 뜻이구나. 그 다음 여러분이 무엇을 4차 혁명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또 다른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자율주행차. 지금 자동차가 옛날에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운전은 자율로 하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동차라는 스페이스는 사무실처럼 독립된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환경이 바뀌는 것을 에코시스템, 그래서 에코시스템을 이렇게 씁니다. 환경이 바뀌는, 기술 환경이 바뀌는 것을 에코시스템의 진화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여러분도 통학을 할 때 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듯이, 자동차가 내가 운전을 안 하면 이 안에서는 내가 근무하는 오피스와 같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을 자기가 구현할 줄 아는 기술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TV로 보는 것보다 좀 더 리얼한 3D라고 하죠.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 기능. 자, 운전을 해 나가다 보면 자율주행 하면은 차선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을 인지하는 기술이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이고, 그 다음 또 구급 시스템도 있다면 사물 인터넷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라고 하면 이 안에도 크게 봐도 4가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4차 혁명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 4가지 기술, 지금까지 없었던, 컴퓨터 과학에서는 정의하지 않았던 이런 신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학 기술자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물 인터넷과 IoT는 지금 현재는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점차 IoT 쪽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IoT 뭐 약자입니까? 인터넷 온 띵스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외워두십시다. 4차 혁명 시대의 직업,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단순 노동 직업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첨단 분야의 인재는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의 기술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하는 통계 자료들입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이러한 대명제를 확인하십시오. 여기 보면 네트워크 기술자, 컴퓨터 전문가, 이런 것들이 2019년도에 한국직업전망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간병인, 간호사, 이거는 우리 전공하고 상관이 없죠. 의사, 치과의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전문직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보통신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또한 이 다른 분야도 4차 혁명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컨버전스. 융합이라고 했죠. 융합을 하는데 어느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간호사, 의사,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융합할 것이냐. 항공기 객실서 승무원의 기능을 IT 기술과 융합이 하려면 여기에는 당연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 뭐 이런 것들 기술들이 합해져야 합니다. 각 분야가 많이 있지만 이 융합의 핵심 주도 기술은 바로 이와 같은 IT 기술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 도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점차 없어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의 특징이 몸으로 때우는, 그 다음 뭐 꼼수를 부리는 그런 분야는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찾아가 보십시오. 그 다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 4년간 성장 비율과 평균 연봉을 보면 4차 혁명에 관련된 직군이 확실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분야에 노력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요새 한국에서 로스쿨 하면은 뭐 비싸고 똑똑한 사람 간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로스쿨이 기껏해야
로봇 엔지니어가 되면 거의 비슷하게 연봉을 받죠. 우리 쪽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직군들이 있다는 것을 신속 소프트웨어 설계 그게 프로그램을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의사 하지만 치과 의사들 중에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고액 의사인데 거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받죠.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것은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의 기술에서 최근에 그 4차 혁명 시대에 있어서 기술이 진화된 것인데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여기에서 양이 많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처리해야 되는 두 데이터의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여기를 보고 우리 용어에서는 호모지니어스 꼭 외워야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한 뭐가 동질이냐 같은 성질이냐 하면 처리하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구매 리스트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문자로 만들어 형성되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호모에 비해서 헤테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호모, 단일한 이런 뜻이고 헤테로 하면 헤테로지니어스 똑같습니다. 이 두 개는 모양이 다른 그러니까 이형 모양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형질적이다 해서 무엇이 이형질적인가 하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주로 처리한 것에 비해서 빅데이터는 신호,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라든지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비디오로 만들어진 예를 들어 CCTV에서 녹화된 데이터들 문자보다 굉장히 자료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 오디오
그래서 여기에 활용하는 분야는 쇼핑몰 추천, 의료 서비스, 보험 설계, 광고판의 안면 인식 등등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또한 빅데이터 기술은 IoT 기술과 합해져서 앞으로 굉장히 큰 돈 되는 분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명대 정보통신학부는 이 분야 IoT 분야는 특성화되어진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따라오면 4차 혁명에 맞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는 교수들이 맡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성실히 따라오는 것이 성공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를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광고판을 보면 여기에 틀림없이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내는 센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데까지의 기술을 IoT 기술이라고 하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를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부분은 유튜브 여러분 많이 하는 유튜브에 보면은 리코멘드 하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틀면은 그 위에 디지털 컨텐츠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보던 것을 바탕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런 것을 맞춤형 동영상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빅데이터는 활용된다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왔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길게 설명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쉬고 또 2주차 둘째 시간의 수업을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빅데이터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을 해왔었는데, 인공지능은 56년도에 개념이 확립이 되었는데, 이것을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유사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이 별로 산업화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도체 기술과 그에 따른 기술이 메모리, 그 다음에 처리 속도, 네트워크, 분산 처리, 이런 관련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새로운 접근 방법인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실제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게 성공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년 전에 한국의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게임에서 이세돌은 만방으로 한 번 겨우 이기고
전부 다 져버렸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2에서도 이 알파스타라는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해서 10대 1로 그 알파스타가 승리했는 것을 보면서 정통적인 이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더 이상 이제 개념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과 동일하게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자, 이것을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지능이죠. 그래서 AI 이렇게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공자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보다는 AI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것은 알파스타가 인공지능 알파스타가 전자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캡처했는 사진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해 보면 엄청나게 편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제품화돼 가지고 개인 비서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실제 산업화 되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는 앱을 개발한다든지 또한 거기에 맞는 주변 장치를 개발하면 여러분은 좋은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활용 분야 자세히 보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활용 분야는 여기에서 자연어 처리, 이게 여기는 그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사람이 쓰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장 해외여행을 가면 이 통역이 필요하죠. 핸드폰으로 번역을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웹을 통해서 자료를 하다 보면은 좋은 자료가 영어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난 영어를 잘 몰라서 하고 겁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번역기가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어인 영어를 한국 사람이 잘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그 어플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런 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을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거죠. 앞에 로봇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봇이라는 단어를 그, 그 만화에 나오는 로봇 해가지고 뭐 그런 것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을 로봇 저널리즘 하듯이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소프트웨어적인 로봇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공지능 활용의 예로는 그 사람 얼굴 인식하는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가로등하고 이 CC 카메라를 결합해서 범죄인을 그게 사회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도 또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홍채를 많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 지문처럼 홍채도 사람마다는 다 다르다는 얘기고, 그 다음 카메라에서 나오는 얼굴, 여러분 얼굴 표정이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람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하는 이 분야가 사회적인 필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근데 중국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은 기술은 실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 중국에서는 이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환자를 구별해내는데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민주국가 중에서 한국이 환자 추적하기 굉장히 좋은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좋았던 것이 주민등록번호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현금 선호보다는 번호와 신용카드를 현금 이상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 핸드폰 하면 그 안에 GPS 정보가 들어가죠. 위치 추적하는 센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이용해서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그러나 인공지능의 기술이 더 발전되면 지금은 일주일씩 걸리던 그 추적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측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보고 생각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법률 부분에서도 이렇게 실제 상용화되었다는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표정을 읽어서 특히 졸음 방지가 이게 굉장히 운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응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T 부분에서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이 감정 변화를 인식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런 분야를 보고 특별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감성공학이라고 좀 굉장히 연구되어지는 분야입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이 감성공학에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 조명균 교수님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성공학의 부분은 조명균 교수님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봇. 미래의 기술 같지만 이 로봇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이 로봇이라는 개념은 3학년 때 우리 학부에서는 IoT 사물 인터넷을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별히 특성화 시켜 놓아서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 너무 많죠.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분야 또한 이거는 로봇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듯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더 나아가서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프로그래밍의 랭귀지 중에 하나인 C 랭귀지, 통계학, 뭐 이런 기술들이 다 합해서 융합 기술로서 하나의 응용 분야가 로봇이라는 분야가 됩니다. 뭐 활용 분야, 여러분은 스탑 시켜놓고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특별히 뭐 설명할 거는 없고, 실제 이렇게 우리 옆에 와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아주 부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가정용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집에서 로봇 청소기 거기에다가 좀 더 인텔리전스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요. 또 여러분 세워놓고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로봇은 크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혼자 움직여지는 이족 로봇, 이것도 보고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휴먼 플러스 노이드가 합성된 단어인데, 기술은 보면 이족 로봇에 대한 기술과 웨어러블 하면 입는 형태로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보조하는 기술의 그 로봇, 이 두 가지의 종류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종 로봇, 휴머노이드 기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웨어러블 로봇은 일본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어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당연히 그 3학년이 되면 일부 커버하게 됩니다. 그 다음 3학년 2학기 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드론이라는 로봇을 응용한 무인 비행 기술 물체인데, 여러분 로봇하고 드론하고는 로봇, 그 다음 자율자동차, 와,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드론은 기초 기술은 동일합니다.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로봇과 자율자동차는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드론은 비행체죠. 비행체는 3차원의 운동을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해하면은 그 위에 들어가는 기술은 로봇과 자율자동차의 그 컨트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IoT 공학에서는 이 드론을 실제 여러분들이 구현해보고, 학기가 끝나면 드론을 실제 띄워서 날리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실제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IoT 기술자로서 그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사물 인터넷의 기술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읽어 보십시오. 드론의 활용에 여러분, 내가 강의를 나가더라도 스탑해 놓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요. 이게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 드론은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유럽에서는 그 도시를 이동 금지를 했을 때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는데 이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방역 물자를 살포할 때도 이 드론을 실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기술, 이게 심지어는 요즘 군대에서도 드론 병과가 따로 생겼다고 합니다. 드론 활용에 의해 여러분 2018 평창올림픽에서 그 개막식에서 쇼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 드론 전문가인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인텔의 드론이라는 것을 채택해서 한국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만 활용했을 따름입니다. 실제 한국 사람들이 이
드론 자체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기술, 인텔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드론 것을 이용했던 것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사람들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드론의 활용 분야가 저렇게 넓어질 수 있다는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요즘 사회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도 점차 그 소매점에 가는 게 아니라 저 온라인 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 배송 분야는 굉장히 확대되는 분야입니다. 심지어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조차도 점점 쇠퇴되고 이 아마존과 같은 그 온라인 쇼핑몰이 일상화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주문은 받는데 물건을 넘겨주는 탁송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분야에서 이 드론의 활용도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뭐 군사 얘기. 자, 사물 인터넷 여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기 전에 IoT라고 하십시오. 이게 더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될 것이고 사물 things 여기는 S가 빠졌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S를 붙입니다. 인터넷 온 things 이렇게 해서 모든 사물을 해서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해서 이 사물 인터넷 분야는 세명대 정보통신학부가 특성화의 한 부분으로 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명대학교 정보통신학부로 진학한 것이 참 잘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활용 분야. 여러분 서울에서 보면 전광판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야도 가장 간단한 응용 분야입니다. 세워놓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사물 인터넷으로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어지는 게 스마트홈입니다. 특별히 요즘 애완동물 천만 시대에서 이 스마트홈에서 그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가장 크게 얘기가 되는 것이 이 반려동물이 주인하고 떨어졌을 때 굉장히 사고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관리하는 이 스마트홈 분야가 하나의 킬러 프로젝트로 연구되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1학기인데 지금부터 한 기술을 배우면서 하나의 목표를 이런 것처럼 한번 반려동물 쪽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묶어 가지고 졸업 작품으로 한번 설계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킬러 프로젝트로서 괜찮아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뭐 컨트롤, 그 다음 이런 하나하나의 얘기들을 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또한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옆에 있는 인터넷 사전을 찾아놓고 하나하나 이것을 번역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그 영어 단어는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공 용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은 쓰지만 스마트폰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시계, 스마트워치.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이런 센서들이 들어가 있고 핸드폰을 끄집어내고 말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리어답터들은 이 스마트 시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하는 교수도 사실은 이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가 있었는데 아들한테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선전하는 걸 보면서 이 사물 인터넷의 분야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서 또한 거기에 대한 킬러 프로젝트가 충분히 활용되어질 분야로 예측됩니다. 자, 이제 그 활용 분야, 스마트 사물 인터넷 이쪽을 보면 그 보통 크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의료 IT 융합이라고도 하고요. 이 의료 IT 융합을 하려고 하면 끝내 의료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통신 분야는 핵심 분야가 이 IoT 분야의 기술이 여기에서 응용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한 개 한 개를 읽어 놓는 것이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무인슈퍼마켓. 작년에 최저임금비가 올라가면서 이 무인 슈퍼마켓에 관련된 기술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 가까이 올라가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그 관리하는 것보다 이 사물 인터넷 응용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이 무인 슈퍼마켓 기술이 굉장히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반대로 그 단순 인력의 기술자들의 채용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무인 슈퍼마켓
의한 장비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많은 무인 슈퍼마켓 기술이 실제 설치되면은 당연히 정보통신 기술자의 수요가 많아지겠죠. 개발하는 수요도 많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도 또한 유지 보수하는 메인테넌스 엔지니어도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학부 졸업생들이 이쪽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이거는 뭐 이제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잠시 세워놓고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기에서 내가 하면은 여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더 첨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 저장 이 부분도 또한 기존에 있지만 좀 더 서비스가 높아지는 분야들이 지금 있으면 또한 그 기술로 확장됩니다. 세워두고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 자동차. 이것은 스마트 자동차는 2025년까지 산업화 된다고 지금 그 회사에서는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화석연료 엔진을 가진 그 자동차 모델은 제네시스 80이 마지막이라고 그 사장이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스마트 자동차는 여러분의 그 미래에 굉장히 큰 기회를 주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쭉 해놓고 여러분이 내 같으면 여기에 어떤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전기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전기도 또한 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기가 물과 비슷합니다. 1등급 전기와 3등급 전기는 섞으면 그냥 섞이는 게 아닙니다. 1급수와 상급수가 섞이면 상급수 물로 바뀌는데 1급수 물을 상급수를 잘 필터해서 두 개를 합하면 2급수나 1급수가 되는 것처럼 그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풍력, 그 태양광 이렇게 각각 발전원이 다른 것으로부터 그 연결되어지는 전기는 그냥 변전소에서 섞는다고 섞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요즘 발전소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 스마트 그리드 분야가 또한 전력망에서 굉장히 연구되어지는 분야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아예 합해서 도시 하나를 스마트화하자. 그래서 이런 분야를 스마트 시리라고 하고 여기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 스마트 워크라는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스마트 시티로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는 IoT 기술이 기본적으로 활용된다라고 여러분 알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 수업을 잠시 멈추어 두고 그냥 설명은 간단한 설명, 여러분이 그 슬라이드만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간 부분은 잠시 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끼워 넣으십시오. 지금 결론까지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상상력을 가져야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술자는 반드시 이 상상력을 배양합니다. 자, 잠시 쉬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이라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상현실. 가상현실, 이 얘기는 아마추어들이 쓰는 얘기들이고, 이 정보통신학 전공하는 사람,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보다는 버추얼 리얼티 혹은 VR로 표기하거나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VR. 자, 이렇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실제 출력을 2차원으로 하느냐 3차원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2차원보다는 3차원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게 편리하겠죠. 이 VR이라는 기술은 여러분이 이제 개강이 되면 세명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4년 후에 틀림없이 굉장히 돈이 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 모의 훈련,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IT 기술에서 신기술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이 장비를 숙달시키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갑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기술은 필수적인 기술이 됩니다.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여러분 한두 개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이 가상현실은 널리 활용됩니다.
가상현실의 활용 분야, 게임 분야. 그 다음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 분야가 그 VR 체험관에서 경험한다는 얘기고요. 가상현실에 대해서 좀 더 고도의 기술을 쓰는 것이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인데, 3차원을 표현하는데 실제 환경에 가상 정보까지를 합성해서 마치 원래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특별히 가상현실에서 증강현실이라고도 하고 믹스 리얼리티라고도 부릅니다. 혼합현실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이라고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이 분야는 아직도 특수한 분야에서만 쓰기 때문에 그 가상정보까지를 포함시켜서 마치 그 하나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술을 특별히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D, 2D의 개념을, 2차원적인 개념을 3차원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활용 분야부터 쭉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할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 강의 녹화에서는 빨리빨리 진행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나씩 스톱해 놓고 읽어 보십시오. 자,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입니다. 클라우드 하면 갑자기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PC를 사용하고 단독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네트워크로 이 컴퓨터를 연결시킵니다. 이 연결된 형태가 마치 구름 속에 되어진 것이라고 해서 이름 짓기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안에 숨기고,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뭐냐? 네트워크 혹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기술에서 보면 근거리 네트워크,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WAN,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클라우드 하면 인터넷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이 안에서 더 자세한 얘기는 그 2학년 2학기 때부터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전공 과목을 5학점씩 2학기를 배우는데 그때 자세하게 배우면 됩니다.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분야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C나 뭐 이런 그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그 핸드폰도 하나의 컴퓨터로 보거든요. 이 컴퓨터를 클라우드 안에 숨기고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만 받는 컴퓨터 환경. 나머지 내가 필요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부분을 UI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는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해서 이 클라우드는 인터넷이고 인터넷은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파워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컴퓨터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 보면 메모리 많이 부족하죠. 핸드폰 사진 찍고 동영상 다운받고 막 하다 보면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자료를 백업 잡죠. 이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불려집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에 들어갑니다. 컴퓨터 과학과와 정보통신학과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렇게 진화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노트북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들이 클라우드에 연결되어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내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환경,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로 하고 붙었었는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컴퓨터 한 대와 이세돌이라는 한 사람이 붙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알파고는 컴퓨터는 본사에 두고 그 안에 연산하는 것들은 영국에 있고 그러니까 100몇 대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합해서 이세돌이라는 한 사람과 대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싸움은 1대 다 여럿이라는 뜻이죠. 한자로 one to many 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외형으로는 보면은 알파고라는 한 사람, 그 다음 알파고를 대신하는 한 사람, 이 게임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로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연결되어서 이 사람에게 결과만 가지고 와서 마치 1대 1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불려집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의 예는 기기 간 연동, 사용자가 외부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관되게 접근하기 쉽게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NFC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카드 대신에 사용하고 있죠. 기기간 연동하는 이 기술도 또한 클라우드 기술의 아주 쉬운 예가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 분야
미안합니다. 실시간 서비스.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컴퓨팅 파워,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내가 각 사용자 개인마다 다 구비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이 분야를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2주차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 유의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가 아니고 정보통신 기술 용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외워라. 그 다음 여러분이 어디에 표현을 할 때 활용해라. 이게 복잡한 우리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기술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의 굉장히 쉽지만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영어는 여기에서 나오는 영어는 대충 보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그 단어를 잘 모르면 사전을 찾아라. 그래서 원 영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기에 영어는 정보통신기술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 문화권에 있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처음 조어를 했습니다.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그 단어를 활용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가 잘 모르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어떻게 하라? 외워라. 외우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라? 활용하기 시작해라. 이것이 IT 기술자가 되는 가장 빠른 첫 번째 방법입니다. 2주차 끝났습니다. 애석하게도 2주차가 끝나면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주 더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 3주차에서 온라인 강좌로 만나 봅시다. 바이.